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요, 제가 배경 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제 서재를 배경으로 해서 방송을 해왔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해서 지금 녹색, 여러분들 눈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녹색 바탕으로 깔면 눈이 좀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녹색 박색 바탕으로 좀 바꿔봤어요. 이 반응을 봐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 분위기를 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을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검수 완박 법안, 지금 이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이 검수 완박 법안 전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또 정의당마저도 전부 이 박병석 이 중재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야당은 야당대로 반발이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반발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검찰의 반발이요, 누그러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방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물론 혼자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원총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에서의 이런 당원들의 이 반발도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사과한다, 죄송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그나마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살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 점을 좀 높이 평가해달라 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우선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난 19일 날 부친께서 별세하셨는데 어제 출상을 하고 오늘 첫날 주말인데도 정상 출근해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친해지나게 만나가지고요, 상을 치르자마자 바로 인수위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고,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바일 것이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요, 이 전반적으로 인수위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과제를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코로나 특위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코로나 특위 그동안의 연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과제, 이 발표를 언제 하느냐 하는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예전 인수위 시절을 보면 오히려 국내 공론화가 아닌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많았는데, 내부에서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결과물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한 이 의견에 관해서는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입장을 얘기하겠다,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당연하겠죠. 그러나 일단 1차적인 인수위의 입장은요, 여야 모두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박병석 중재안 존중하겠다, 즉 동의하는 그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오늘 이 김종민 변호사죠, 김종민 변호사가 여야 합의가 아니라요, 여야 야합,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여야 야합으로 이제 중재안이 다 수용이 돼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검수완박과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 즉 박병석 중재안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아직 당선인은요,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장은 지금 이미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법무부와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러한 입장을 일단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민감하다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 후보자는요,
그동안에도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길래 이렇게 야반 도주하는 식으로 검수 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한 반박문을 내보인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준비단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2020년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병석 중재안이요, 이 순수 정당들 사이에서는 전부 말하자면 수용이 됐지만은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가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박범계 장관도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입장이다.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상당히 박병석 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박병석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범계도 조금 불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법안이 6개 범죄에 관한 이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 6가지인데 이 중에서요, 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는 삭제하고 부패 문제와 경제사범, 이 두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검찰이 1년 6개월간은 수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가서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이 생기면 그것마저도 중수청에 넘기는 것으로, 즉 검찰의 직접 수사가 1년 후에는 전부 다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국형 FBI를 설립하는 문제와 관해서는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6개월 이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는 중수청을 발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수청이 1년 6개월 후에 전부 다,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입법 조치하고 그 다음에 1년, 그 후 1년에 중수청 발족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수청이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전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28, 29일 중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날 출근하면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뭐 이 대검에서도요, 이 반대 입장이고, 그리고 이 검찰 간부들, 또 이 평검사들 모두가 다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한동훈 후보자, 뭐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찰 안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반발하는 거, 이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권성동 하면 누굽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근데 이 권성동 의원이 이걸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말이 없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한동훈 후보자는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자, 그러면 둘 다 최측근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측근,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자도 최측근. 둘이 조금 반대야.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럼 윤석열의 당선인의 입장은 과연 어디에,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금 현재 대상이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 중재안 합의에 대한 이 비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113석의 소수 정당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당의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경찰이 한번 수사하면 검찰은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보안 수사권이 다 없어졌는데 이거 하나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해해달라. 그렇지만 좀
힘이 부족했다. 그래서 더는 막지 못했다. 이 점을 죄송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가장 큰 독소 조항은 바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이를 막아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 그러면서요.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113석의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힘이 없어서 더 막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보안 수사권은 경찰이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 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요. 이미 3년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 흐름은 한 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 수사권,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서 경찰과 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의 경우에는 당초 부패 경제, 지금 현재 부패 경제는 그대로 검찰이 1년 6개월간은 가지고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플러스 2개 범죄에서요.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직접 수사권을 계속 남겨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라도 더 이렇게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그래서요, 이 협상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2개 그대로 박병석 의장이 빼자는 대로만 남겨두자는 대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까지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계속 놓아두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하고 이렇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몽만 남기게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현재 이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사과도 드리고, 협상의 경위에서 6개 중에 4개를 좀 그대로 검찰이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이 얘기를 내놓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 홈페이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1000여 개의 이 댓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판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결국은 야합했다. 야합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안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말하자면 그러면서요. 이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비판의 핵심은 뭐냐. 당신들도 법치 파괴의 공범이다. 보수 가치를 훼손하는 야합을 규탄한다. 이런 걸 보려고 윤석열 당선인은 뽑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의 지금 과정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또 몇 가지 중요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